자,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제가 조언을 해드려볼 텐데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가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제, 대한금속요. 대양금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200원에 네, 37%요. 6,200원이요? 네네. 네. 매수하셨던 이유가 뭐 있으셨을까요? 저 그냥 5월 20일 날 주식 처음 시작했는데, 네. 그때 그냥 매입을 했는데 37% 손실 났네요. 네. 주식 안 쉽죠, 그죠? 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금속 정리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후에는 투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 지금 손실 난 게 이 대한금속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이 났어요. 많이 나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날 수가 없죠. 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나 돈 벌 수 있는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투자를 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전 국민들이 예금 통장에다 돈을 맡겨놓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 그 모습 자체는 좋은 현상인데 여기 와서는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라 승부를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남의 돈을 뺏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게 되면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너무 되세요? 무서워요. 무섭고 그러죠. 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실이 나고 이런 경험을 쌓게 되면은 자녀한테 앞으로 주식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식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손실이 났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주식은 위험한 거야, 주식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대책도 못 짜고 계속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투자를 하실 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주주 변경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시세를 한번 줄 때 매수하셨거든요. 주식을 절대 비쌀 때 사는 게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비싸게 사게 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상품도 아무것도 모르면은 바가지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관광 갔을 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비싸게 사오는 상품들이 많은데 주식도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여기서 반드시 비싸게 사는 사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당장엔 대응 방법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38%나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가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본전 탈출한다라는 그런 관점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지지 라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지를 안 하고 있어요. 얘가. 네.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3,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차피 3,800원이나 3,000원이나 똑같아요. 네. 손실난 건 매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요, 손절하려면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 생각을 하실 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손실을 줄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주식은 내려가 있을 때 쌀 때 사는 거고 비쌀 때 파는 건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비쌀 때 사놓고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 때 손절을 하더라도 그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양봉 올라올 때는 매도하고 음봉 떨어질 때는 매수하는 것이 좋은 매도 방법이에요. 저희 양봉이 뭔지 음봉이 뭔지도 몰라요. 주식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되죠. 그거 뭐, 네,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 5월 네. 20일 날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몰라요. 그 주식책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주식책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아무거나라도 하나 읽고 투자를 시작하시면은, 좀 도움 많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지금은 3,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3,000원까지 빠지더라도 일단은 버티셨다가 반등 나오게 될 때 반등 폭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말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여기 3,000원까지 빠졌을 때 전화 한번 더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기 5,000원 정도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올라오긴 와요? 모르죠. 네,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온다 내려간다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돼. 내가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손을 대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냥 뭐 닭 넣고 고추장 넣고 당근 넣고 이러면 닭도리탕이 나오나요?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양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 놔두면 되나요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3,000원이 오면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되고요. 5,000원이 네. 올라오게 되면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데 지금은 전략 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기까지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안 들이고 주식하시니까는 지금 상담도 어렵죠. 그죠? 그럼 매수를 조금 더 하면 되나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돈 남아있는 거 좀 다 빼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그 돈 뭐, 아니, 항상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돈 그거 소중한 돈 아닙니까? 네. 예, 소중한 돈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럼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000원 되면 전화 다시 한번 주시고 5,000원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전략을 최대한 잘 짜가지고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것까지는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공부는 좀 하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주식을 잠시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전화부터 굉장히 힘들죠. 지금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양봉, 음봉 모른다. 그리고 차트 내가 잘 모른다. 뭐 그 추세라던가 뭐 패턴 이런 거 잘 모른다라고 하신다면은 그저 깊게까지는 몰라도요. 알고는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투자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눈 가리고 눈을 완전 감고 안대 쓰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좀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기초 정도는 좀 하고 하시는 게 그래도 덜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메카로요. 15,000원이고 10%요. 메카로 15,000원에 10%요? 네. 꽤 오래 들고 가셨네요. 2월 달쯤에 매수한 거거든요. 2월 달쯤에 사셨어요? 네, 2월 달,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저 아는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네. 회사도 추천하고, 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네. 일단 테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메카로라는 회사를 제가 저기 TV에 나온 사람이라 해서 모든 종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메카로라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게 되면 반도체 제조 공정 원료, 그죠? 반도체 장비 내에서 웨이퍼 흡착하고 가열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소재라든가 부품 장비들이 급등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테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해가지고 얘가 급등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또 그런 조건이 필요한데 세력들이 좀 끌어올려 줘야 되거든요. 좋다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좋다고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매출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뭐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매출이 2019년부터 해서 지금 뚝뚝뚝뚝 줄어들고 있어요. 뭐 계약이 끝났다든지 취소가 됐다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무 구조는 굉장히 탄탄한 편인데 매출처가 뚝 끊겨 있기 때문에 아마 테마에 편승이 좀 되지 않았던 모습이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어찌됐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관심도가 그래도 조금은 몰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쯤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좋은 뉴스를 여기서 만들어낼지 안 만들어낼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오고 있는 모든 뉴스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뉴스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숨기고 있다가 딱 좋은 타이밍에 내가지고 자기가 비싸게 팔기 위해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쯤 시세를 주겠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이거는 시세 줄 때 주식 잘 모르시죠? 그죠? 네, 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네.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운전도 연습을 하고 차 사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거 대응하기 매우 어려우실 거고 수익이 나더라도 뭔가 좀 불안하고 안 나더라도 불안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냥 본전에서 여기 2만 원 사이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본전 올라와서 시세를 좀 내기 시작했다. 거래가 붙으면서 쭉 친다면은 1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만약에 시세 없이 그냥 올라오게 되면 본전 정리하시고 공부부터 하시고 투자하더라도 수익 계속 낼 수 있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공부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은 더 좋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욕심내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이거는 그냥 본전 정리하시고 공부를 좀 하고 하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주성 엔지니어링 6,600원 네. 25%. 6,600원에 25%. 25%요. 네. 자, 일단 사신 이유는 뭐 반도체 장비 관련주니까 사셨겠죠, 그죠? 7월 1일 날 네. 해당 종목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관심 있게 보다가 네. 네, 그 다음 날 샀어요. 네. 그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나쁠 때도 진짜 많아요. 네.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지금 하시는 방법 자체가 뭐 틀렸다, 맞다를 논하긴 힘든데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수익이 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손실이 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절대 기법이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이런 자리 사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런 기법이라든가 방법은 없어요. 근데 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방법을 봤을 때는요, 확률이거든요. 예. 우리가 10번 해가지고 7번 정도만 이길 수 있다면 좋은 확률이라고 봐요. 상당히 네. 좋은 확률이라고 봐요. 근데 10번에서 6번까지만 하더라도, 10번 중에 6번이 수익이 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기법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10번 중에 3번은 밀리는 자리예요. 여기 7번은 밀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법 자체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중 7번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잘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당장은 어쨌든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 상태에서 뭐냐면 얘가 지난번에 과거에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2만 원. 아니요. 2만 원 정도까지 보게 되면 이거 지금 매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2만 원까지 올라간 거를 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넘어갔었는데 뭘.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 최근 흐름에 봤을 때 바닥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이게 습관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습관이에요. 이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8,000원대만 되면 뭐 하고 싶냐면은 매도하고 싶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8,000원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보고 있던 사람들이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근데 그때보다 거래량이 최근에 계속 많이 터져서. 다르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항상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럴 거야라고 믿고 투자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도하는 투자예요. 예.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하는 투자기 때문에 그런 건 좋지 않고요. 여기서는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7,800원이면 거의 다 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이익 실현. 그렇죠. 절반 정도 일단 매도하시면 좋은 거예요.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가 올라가주면은 나머지 걸로 또 팔면 돼요.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네, 지금 제가 투자하시는 방법 중에서 몇 가지 고쳐야 되는 것들 말씀드린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그냥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자리들은 과거에서부터 힌트를 자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많이 보게 되는 거고 기업 분석만 하고 기업만 너무 믿고 있으면은 물려도 올라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뭐 2만 원까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2만 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뭐 18,000원까지 가거나 뭐 이렇게 높은 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수익 냈기 때문에 투자는 성공하신 거거든요. 이걸 온전하게 지켜야지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지 내 것이 되고 한 매매가 완성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익 잘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IS 네트워크요. IA 네트워크스. IA 네트워크스요? 예예예. 매수가가 얼마죠? 2,100원에 30% 정도. 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삼선 반도체다 보니까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되셨어요? 예. 일단은요, 예. 우리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알고 계시죠? 보시죠, 그래도. 네. 네, 축구 경기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우리 선수가 뭔가 잘못했을 때 카드를 꺼내요. 노란 카드를 꺼내면 무슨 의미인가요?
엘로 경고. 경고예요. 여기 보니까 종목명을 한번 볼게요. 카메라 한번 잡아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환 해가지고 노란색 보이세요? 네, 예,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좋은 잘 뜻일까요? 모르겠- 나쁜 뜻일까요? 자, 우리 신호등 봤을 때 노란불 들면 무슨 뜻이에요? 정지. 아니, 신호등에 노란불이 뜨면 어때요? 정지 같은 예, 느낌, 예, 하지 마라라는 정지죠. 느낌, 뭐 예,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예, 느낌 예, 들죠? 예. 어때요? 지금 요 노란 딱지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너무 좋다, 좋으니까 골드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우리 축구 경기할 때처럼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되면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종목인 거예요. 네. 지금 이거 많은 시청자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기 딱지가 붙은 이런 종목들은요,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 경고하는 거냐면은, 거래소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너무 위험합니다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앞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거는 좀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공부해라 하는 게 수익이 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했을 때 위험할 수 있구나. 이런 건 내가 했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만 알더라도 내가 어이없는 실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어이없는 손실을 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장은 되어 있겠죠. 네. 그러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변수가 많고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비중을 또 30%나 사셨어요. 예.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좋은 거 딴 것도 많은데 지금 얘가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실적이 어때요? TV 보시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죠. 네. 회사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기업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겠죠. 안 좋은 종목이 주가만 급등했으면 가격만 비싸졌으면 어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안 좋아요. 내일 폐차해야 되는 종목이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위험한 종목은 내가 최소한 피할 줄 아는 게 주식 투자 공부의 첫 걸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알려드린 것만 하더라도 이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됐던 이유가 지금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샀기 때문에 대응책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변수가 네. 너무 많아요. 지난 과거의 차트도 보면 어때요? 막 급락하고 막 급등하고 이러죠. 네. 예, 이거 잘못하면 급락 나오면 대응도 못하고 그냥 꽉 물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빨리 나가는 게 좋다.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나가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요. 저점이 지금 벌써 무너지긴 했는데 조금 더 아래쪽 자리로 1750원짜리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슈팅이 나와준다면 빨리 본전 정리하시고 조금 더 올바른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올바른 게 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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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지금 너무 네. 위험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로보스타. 로보스타.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7,000원에 20%. 오랫동안 고생하셨네요, 요거는. 예, 사고도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올랐을 때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사고 난 다음에 수익 보는 일이 좀 드물어요. 네. 예,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그 연예인들 보시면 요즘에 JYP도 그렇고 뭐 YG도 그렇고 YG의 뭐 블랙핑크가 지금 굉장히 뭐 흥하다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 엔터주가 계속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블랙핑크가 나중에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인을 자꾸 발굴해 줘야 될까요? 신인을 발굴해 줘야 되겠죠. 발굴해줘야 돼요. 그럼 신인은 얘들이 나중에 이렇게 블랙핑크처럼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래서 얘가 재능이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많이 살펴봐야 되고 재능이 있다 없다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거고 어떤 식으로 좀 재능을 키워줘야 될까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밥도 줘야 돼, 숙식도 해결해줘야 돼, 연습도 시켜야 돼,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소비라고 생각해요? 투자라고 생각해요? 투자라고 생각하죠. 투자라고 생각해요. 기업을 힘들 때 투자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힘들 때는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바닥에 왜 내려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반대로 투자하게 되면은 가장 흥할 때, 가장 핫할 때, 가장 좋을 때 투자를 해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을 경우가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내가 사고 나서 빠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비싼 데에 샀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좋아졌으면은 수익이 났을 텐데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그때 2018년, 17년에 영업이익이 늘고 난 다음에 적자로 돌아서 갖고 돈을 계속 이렇게 손실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돈 잘 벌 때 투자했다가 오히려 힘들어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죠? 내려갔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잡아준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가 아예 나쁜 테마는 아니거든요. 얘가 네. 뭐 로봇 관련 제조업을 하고 있고 스마트 공장이라던가 디지털 뉴딜 이런 쪽에 다 엮이기 때문에 테마만 잘 엮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한 10,000원 정도 있잖아요. 네. 10,000원 정도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럼 그때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난번에 떨어졌잖아요. 지난번에 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로브스타가요? 전혀 모르세요? 그때 그렇게 떨어진 걸 안 봤어요. 예,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12,000원 나았었습니다. 떨어진 거 봤으면 아마 손절했을 거예요. 엄청 무서웠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때 안 보시는 게 훨씬 다행이고 6,7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올해 3월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변수가 생긴다면 저렇게 밀릴 수 있는데 주가는 쌀 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할 거면 이런 자리가 아니라 6,000원대 사야죠. 5,000원대 사야죠. 3,000원대 사야죠. 할 거면. 그죠?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물려 있으면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춰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오히려 조금 반가워해야 됩니다. 네. 내가 들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시 더 잘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싸게 사는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로 왔을 때 사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 달라는 거고요. 만약에 안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하면서 굳이 하지 마시고 여기 20,000원 뚫고 올라갈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네.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들고 가도 될지 저때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요. 주가가 떨어지는 건 내가 물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자동차가 4,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세일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거 좋은 현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 싸게 내려왔다. 그런데 회사의 가치가 손상이 됐거나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저평가고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사서 물려있다는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무섭고 싫을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 내려가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거. 그 관점을 조금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내가 지금 상담 받기도 창피하고. 괜찮아요. 어떤 종목이 미안해서 궁금하세요? 셀티론 헬스케어를 지금 한 3년 정도 됐거든. 그때 그와 좀 코스닥장이 좋았을 때.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3만 원에 한 30%가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더보다 많은 걸 갖고 있다가 내가 손절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 고점 한 11만 9천 원 또 올라올 때 다 던질까 모르니까 그 직원이 놔두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래 재매수는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한 말로. 예. 지금 뭐 합병한다는 설도 있고 또 이게 또 21선이 깨지니까 여기서 계속 이 행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제가 문제를 해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모든 일이 발생된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참, 외국인이 요즘 계속 그 블랙데이 하고 외국인이 이러니까. 문제를 만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시청자님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13만 원에 사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물려있다가 지금 팔까 말까 막 죽겠다, 손이 떨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모든 일의 원인, 모든 일의 발생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잘못했지. 네, 맞아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누가 뭐 팔아라 했네, 사라 했네, 이게 아니라
사실 지금 시청자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남의 네. 이야기를 듣고 결정했기 때문에 아, 내가 제 말 괜히 들었다 이렇게 되면서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짬뽕 먹으라 해서 시켰는데 내가 생각보다 내 입맛에 안 맞다 하면 짜장면 먹을 걸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짬뽕 먹으라 했던 사람은 그럼 짜장면 시키지. 네가 결정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엔 내가 원하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맞아요. 발생되고 제가 어떤 조언을 주더라도 계속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저는 여기서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12만 원까지는 일단 가져가 봅시다 했는데 내일부터 쭉 빠져서 9만 원까지 가면은 문현진이 이놈의 자식 말 들은 게 아닌데 이런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자꾸 남탓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저는 올라올 때 매도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지 네, 네. 않기 때문도 아니고요. 떨어질 거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일단은 현금화를 시켜서 다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고생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좀 덜 심란했을 텐데 저기 내려가는 동안도 상담 받았을 거고 주변에 조언도 물어봤을 거고 TV도 봤을 거고 괜찮다 해서 3년 고생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막 그때 한참 빠지고 그럴 때는 제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네, 제대로 이렇게 대응하기도 그래가지고. 못하는 상황에서 고가에 사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합병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하셔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요?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네, 내려가더라도 보유하셔가지고 12만 원 이상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그럼 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기엔 너무 늦었죠. 여기 막 3만 원, 그렇죠. 4만 원 여기 제가 셀트리온 사명제는 12월 달부터 좋다고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네, 내가 들었어요. 그거 정말. 그때 사는 게 예, 맞는 예. 거예요. 네. 네,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와서 추가하면서 하기 너무 비싸진 네. 거예요. 저 때에 비해서. 그래, 그죠? 그래 내가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고점은 오겠습니까? 11만 9천 원대. 온다 안 온다를 제가 확답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주식이라는 게 근데 아시겠죠? 현재 그래서 시상으로서는 이게 지금 좀 여기서 애매하니까 내가 선생님 상담을 받아보는 거거든. 예, 저도 애매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2만 원 네, 이상에 네. 정리를 하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좀 심란하고 힘드신 것 같은데 네. 힘들 때는 주식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내가 알고 난 다음에 하면 주식은 재밌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하나 잠깐만 물어봐. 아니요, 합병을 지금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12만 원에 정리하시고 밑으로 빠지면 9만 원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네. 레고캠 바이오 53,800원이고요. 네, 예, 20% 비중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뚝뚝뚝 제가 사고 나서 막 떨어져가지고 산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일주일 조금 이쪽 저쪽인 것 같아요. 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 저는 많이는 안 됐어요. 이제 한 5, 6개월, 3월 달에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네. 제가 진짜 진심으로 요즘에 시장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걱정 많이 됩니다. 진짜 재산 다 날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기회긴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급등한 종목 사면 기회는 아니에요. 근데 주식하신 지 한 달, 1년 이내 되신 분들이 투자하시는 거 보면은 상담 전화 들어오는 거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의 분위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사서 좋다고 하는 종목 사가지고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하는데 스스로 손 쓸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V에 나와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마음도 굉장히 많이 심란하고 이런 상담을 자꾸 받아야 되니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전화를 받으니까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대응 전략을 모르신다라는 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화를 더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문가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6월 초에 해가지고 레고캠 바이오를 조금 이렇게 이익을 봤어요. 이익 본 거 이상으로 손실나고 있을 건데 아마. 예, 그 자랑하지 마세요. 한데요. 그거 뭐 대단한 자랑이라고 그러세요. 지금 물린 게 문제지. 아, 수익이 났으면 그럼- 거기서 그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제가 이렇게 핀잔을 하고 잔소리를 하면 기분 나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면은 제 이미지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방송 생활인데,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잔소리 하는 이유는
진짜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돈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그죠? 시청자님 네. 돈이 지금 손실 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꿈 아니고 이거 사이버머니 아니라고요. 그게 네.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대해 좀 잘 알고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수익 봤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물리게 된 거는 결국 수익 냈으니까 또 나겠지 싶어서 또 들어가셨지만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 반드시 손절했어야 돼요. 반드시요. 네. 한 3% 내에 5% 내에서 손절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계속 커지게 되고 이러면 대응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큰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려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이거는 되는 주식에 절대 고수한테 갖다 줘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기준을 이제서라도 정하셔야 돼요. 네. 지금 여기 4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4만 원 지지가 되고 반등 나오는 그림 나와서 본전 정도까지 여유를 줄 것 같아요. 네. 근데 4만 원이 지지가 안 되고 빠진다 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인데 네.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저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면서 우리 이미지 트레이딩 하듯이 어디까지 빠지면 사시고 이러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력이 시청자님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 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급등주라고 하는 것은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수익 봤다고 이런 데서 수익 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전하게 우리가 저점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 있는 종목들 사가지고 장기로 보고 가져가는 것이 초보자분들한테 좀 맞는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4만 원에 지지가 된다면은 네. 반등 나와 줄 것 같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5만 원 이상에 정리하시고요. 네. 지금 4만 원 지지가 안 된다면 무너졌을 때 3만 5천 원이나 3만 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